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채널에 최초로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구술사 채널에 이렇게 좀 나와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오늘 인터뷰하는 내용이 뭘 할지를 떠나서 이렇게 호칭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도면사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도면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될지. 네, 그렇게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도면사님 이렇게 부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간단하게. 네,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계시는데, 네. 간단하게. 어떡해. 네. 네, 저는 특허사무소에서 3년차 도면사 겸 특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도면사라고 저도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듣고, 사실 이 도면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직업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치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 있는데, 지금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이 도면사라고 하는 업무가 사실 좀 이렇게 온라인상에도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본인이 판단했을 때, 지금 직접 도면사를 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직업인가요? 그쪽 분야에서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풀이 작고, 저도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정보가 없어서. 아, 그렇구나. 네, 좀 애를 먹었거든요. 네. 네, 그냥 애를 먹은 것까지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터뷰하는 요 내용이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도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지금 도면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면사는 특허를 출원할 때, 네. 특허를 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면을 작성해서 넣어줘야 돼요. 좀 복잡한가? 조금. 아니요, 그냥 편한데, 이거는 듣는 분들 너무 배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못 알면은 그냥 끄시고 안 보면 되는 거고. 네. 네, 알면은 보는 거고. 우리는 항상 우리 연금술사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네. 모르면 듣지 마. 네, 그리고 우리는 공학 안 했으면 듣지 마. 보지 마. 네.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명세사분이나 변리사분이 간단하게 이제 도면 작업이나 스케치해서 주시면 저는 그걸 보고 도면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도면을 그리고 뭐 넘버링까지 정도만 하는 간단한 도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차피 직업이 사자잖아요. 도면사 이게 사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 수 있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그 직무 분야에서 부르는 이름이 도면사. 그쵸. 따로 뭐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렇게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맨 앞에 하셨던 게 특허 분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지금 특허 분야라고 하면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제 공학을 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특허 전반적으로 다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기계 쪽이 많은 건지,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기계만 전담하고 기계만? 있는데 가끔 전자권이나 블록도나 이런 것도 가끔. 그래요? 그럼 도면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꼭 기계 특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자나 뭐 다른 분야 것도 도면을 그려야 되는 일이 있는. 그쵸. 순서도나 블록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면사라고 하는 직종의 명칭은 특허 분야에서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직업이 같이 나왔는데, 변리사하고 명세사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변리사는 아니시고 특허 명세사도 아니신데, 지금 본인의 직업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같이 어차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먼저 변리사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 변리사는 특허를 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도 이렇게 어렵게 또 얘기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을 배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채널은 남을 배려할 필요가 없는 채널. 지식재산권 이런 거 뭘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네. 어떡하지? 너 무시하지 마. 우리 채널에도 공무원도 있고요. 군무원도 있어요. 우리 채널에. 왜 이렇게 우리 채널을 무시하시지?
오케이. 네. 변리사 뭐라 말해야 돼? 아, 그럼 변리사가 어려우시면 네. 명세사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 명세사, 네. 네. 명세사는 어떤 일 하는지, 뭐 어떤 일 하나? 그거 명세서 작성하는 건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게 특허야. 네네. 이거를 하나 만드는데 변리사, 명세사, 도면사님 같은 네. 분들이 도면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명세서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업도 하시고 네. 그렇게. 그거 물어보신 거구나. 네? 그거 물어보신 예, 거구나. 예. 아, 내가 질문이 너무 좀 그랬나? 아니요. 늦었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은 도면사라고 하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그 특허를 신청하는 서류에 들어가는 네. 도면을 만드시는 일이다. 어떻게 도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진짜 달라요. 건마다 다르고,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 20장도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한두 장으로도 끝날 때 있고. 그렇구나. 뭐 저희가 앞으로 이 테마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직업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도면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 뒤에도 나오니까 이제 차분히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성이세요? 네, 여성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계 도면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우리가? 맞아요. 그럼 그 도면사라고 하는 직업이 여성이 하기에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다른 기계 직종에 비해서? 유리하다까진 모르겠는데, 네. 조금 더 섬세하거나, 좀 더 도면을 이쁘게 그릴 수 있는 미적 감각이 조금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더. 아, 그러니까 어떤 엔지니어링 지식이나 네, 이런 그쵸.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좀 웹 쪽으로 이쁘. 약간 좀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느낌? 약간, 그것도 근데 그게 완전 또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볼 수는 볼 수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기계적인 이해도 필요하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막 다 알아야 되거나 요 정도는 아닌데 요 부분이 뭐 베어링이면 베어링이다 부분 하면은 제가 뭐 넘버링 할 때 시작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좀 찾기도 편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상한 데다가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아는 게 조금 더 여성이 하기에 여자가 하기에 만약에 친구라든가 다른 네. 여성 후배가 있어요. 네. 야, 너 기계 전공했으면 이거 한번 해봐라고 추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추천할 만해요. 만족도가 좀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 장점과 단점을 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장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에요. 내가 주어진 일만 딱 끝내면 그 외에는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고. 네. 터치를 안 해요? 네. 오전에 딱 끝났어. 나 네. 갈게요. 헤어치고 난 떠나요. 이래도.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런 경우 있대요. 다른 데는 그런 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루에 도면이 5건, 6건 있다. 그러면은 2시쯤 끝났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시간. 사무실에서 자유시간? 네, 자유시간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쁜 척을 하죠? 평소에 그 연락하면 되게 전화도 안 받고. 바쁠 때도 있고. 톡 답변도 늦고. 그런데 그게 장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구분이 확실하구나. 네, 아주 확실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사실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업무의 구분이 확실한 직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정확하게 경계가 있으면은 그걸 해놓고 나면은 좀 여유로운 이제 그런 일들도 있는데 아마 도면을 그리시는 부분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부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도면을 빨리 그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 끝나면 딴 거 또 시키니까. 야, 너 도면 다 그러냐? 현장 나가서 뭐 저 좀 지게차 좀 운전해서 저기 갖다 놔만. 잡일, 허드렛일 시키는 거. 근데, 여긴 그런 게 없다니까, 네. 좋네. 도면 빨리 그렸으니까 가서 뭐, 화장실 청소라도 해, 뭐, 가습기 물 좀 받아놔, 이런 거. 그런 회사 탈출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요. 그럼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요. 단점은 아무래도 제가 정해진 분과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명세사나 변리사 분과 계속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거나 요구하는 부분이 달랐을 경우에는 제가 도면을 20장씩 찍어내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거기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가 제대로 못 이해했거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예 어떤 때는 어떤 고객사들은 대부분 요즘 아마 그럴 거야. 1안, 2안, 3안을 갖고 오래요. 자기들 결제받기 편하게 아예 도면을 3세트를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인가? 아예? 하여튼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단점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단점, 네, 또. 사무실 분위기가 네. 굉장히 저희가 장점에서 말했잖아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네. 그래서 엄청 딱딱하고 서로 터치도 없고 그냥 사무실이 너무 조용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뛰쳐나가고 싶고 아 그렇구나. 답답해요. 엄청. 약간 그 고3 교실 분위기? 네, 진짜 독서실 분위기예요. 독서실 분위기. 침 삼키는 소리 들릴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건 다른 그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면사님이 일하는 그런 업종이라면 다 비슷한가? 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굉장히 그렇구나. 독립적인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쵸. 터치 안 한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고, 그런 분들도 있긴 있죠. 네.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그래요?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질문인데, 네.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급여. 급여. 예, 근데, 저희 영상에서는요, 그 급여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건 사실은 저는 좀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급여 금액을 딱 던져놓으면 똑같은 돈을 던져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왜냐면 이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논란이나 이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는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별 5개를 기준으로 해서 별 3개는 일한 만큼 주는 거고, 3개 이하는 일한 만큼 안 주는 거고, 4개, 5개는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고, 별 5개를 갖고 별점을 주신다 그러면, 제 만족도와는 다르게 그냥 일 강도 그렇죠. 대비 예, 만족도하고 상관없게 다르게. 일 강도하고 비교해서. 만족도하고 비교해서 좋고요. 일 강도 대비는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는 돼요. 5점 만점에서. 그럼 일 하는 것보다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네요? 저는 그렇구나. 그럼 만족도에 대비하면은? 만족도에 대비하면은 5점 만점에 2.5? 3?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한다. 네네. 하는 만큼, 내가 만족한 만큼 주는 것 같다. 네네. 그래도 제조업에 비하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별점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3년 차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회사에서. 근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입사하신 것 아니에요? 맞아요. 네, 처음 입사하신 네. 곳인데, 보통 이제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는 많이 좀 시달리거든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그래도 만족하신다면서 하는 게, 거기 사장님이 좋으신가? 최고죠. 이럴 때는 이거 진짜 억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사장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별점을 준 거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일의 강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일단. 본인이 너무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그리,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들 나만큼 그릴 수 있어? 이러면서.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막 타이트한 시간 내에 막 도면을 그려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어서.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엔지니어링은 부품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공차도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런데, 이 바닥은 그게 없어요? 아예 네. 공차. 특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괜찮을 수 그쵸. 있어. 오히려 수치 하나하나, 치수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비율이나, 형체. 네, 형체, 보이는 부분. 그렇구나. 오히려 더 과장돼서 그려도 되고, 오히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대신 이제 그걸 검토하시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그쵸,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공차 때문에 아주 죽어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그러면 사무실이 보통 다 특허나 이런 걸 하시는 서울, 시내 도심에 있지 않아요? 그쵸. 아무래도 강남이나 우와, 대박. 역삼 야. 아니면 특허청이 있는 대전. 그렇죠. 네. 본인은 지금 위치 알려줄 수 있어요? 근무하시는 그 지역? 저는 지금 서울권에서 서울. 네.
오, 예, 그러시구나. 예, 여러분들 사실 우리 기계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도권에는 많이 안 계세요. 제가 이제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쪽보다는 이제 지방에 좀 많이 경남이나 이제 호남 쪽에 많이 계시는데, 예, 서울에 혹시 올라오시면 나는 그래도 일은 서울에서 하고 싶다, 수도권에서 하고 싶다 하면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지방에도 있죠, 근데 이렇게. 네, 도면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지방에도? 네, 지방에도 있긴 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거 하나 물을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노출도 안 돼 있는 직업이고, 네.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고, 풀이 작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거기? 어떻게 알고 가냐고요? 네. 내가 알려줬다고? 네. 제가 알려줬어요. 네. 제가 알려줬습니다. 네. 애가 또 썰을 풀게 됐는데, 네.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공대 출신이 아니에요. 이게 문과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잘 되는 걸 보고 좀 추천을 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서 뭐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저희가 첫 직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기억에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도면을 그리면 기계 도면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치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 도면으로 가게 되면 디자인은 치수가 좀 중요해져요. 겉에만 보고 이게 등록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유무기 때문에 선 하나하나까지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게. 그래서 디자인 도면이라 하면 사시도 하나랑 육면도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장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장수가 많아지진 않지만 그 육면도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면도에서 아니, 당연하죠. 육면도는, 아니, 그러니까 면은, 하나.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기계 쪽에서는 아까 말씀한 사시도라든가 네. 육면도나 이런 말 잘 안 쓰거든. 아마 아. 모르실 거야. 근데 저는 알아요. 육면도 하면 6군데서 본 거예요.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육면도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당연히 틀리면 안 되죠. 그쵸. 그렇긴 한데, 저는 특허 도면만 그리려고 아, 이거 하니까. 잠깐만, 인터뷰 하다 보니까 이거 기계 도면사 이거 우리 기계 쪽으로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나 이거. 이거 얘기다 이게 좀 보니까. 맞죠. 그게 좀 맞는 거야? 네. 그럼요. 어쨌든, 네, 그래서 육면도 틀리면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이게 디자인 도면 처음에 그리라 했을 때, 어. 그냥 물품 하나 딱 던져주고, 이거 그냥 그리세요. 육면도로 그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도면 같은 거 없이? 네, 도면 같은 거 없이 그냥 물품을 딱 주고 그리라 하니까, 이제 당황스러워져,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잘 하려면 확실히 3D나 인벤터, 그런 모델링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야. 특허 도면은 하루에 5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 건 하는데 하루가 넘게 걸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디자인 도면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가 제일 힘들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게 가장 힘들었던 일로 기억이 네. 나요? 우리 도면사님 같은 이제 나이대나 경력 이렇게 된 분들한테 제일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 대부분 어떤 얘기, 둘 중 하나가 나오거든? 자기 괴롭혔던 사수. 아니면 이제 근무 환경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네, 그쵸. 근데 주변 분들이 너무 착한가? 그런가 봐요. 한번 만나보고 싶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하면서 좀 보람이 있었던, 돈을 떠나서, 뭐, 보너스 받았다,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일 자체적으로 보람이 있었던,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그냥 등록 한 방에 날 텐데. 등록이, 그러니까, 그 특허 등록이, 그게 특허 등록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도면 때문에? 디자인 도면은 의견 제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다 제 탓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럼 디자인 도면 하면은 똑같은 도면 그래도 좀 단가가 어떻게 더 많이 받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누가 결정해야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이미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좀 네. 물어봤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근데 다 몰라. 다 도면서가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격증이 네.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갖고 계세요? 네. 기계설계 산업기사, 그렇죠? 네. 그리고 기계제도 기능사. 네. 그러니까 2개를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전공이 보니까 기계가 아니야.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전공은 지금 식물공학 맞죠? 네. 식물공학이신데 어떻게 하다 기계 쪽 자격증을 2개나 또 취득을 하셨어요?
대학 졸업을 하고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실험실 쪽으로 빠지거든요. 아, 이 식물공학과 나오면 네네. 실험실을 빠져요? 무슨 실험실? 저 같은 경우는 농약 잔류 쪽에서 아, 농약 마시는 거? 아니, 농약 마시는 그.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식물공학 혹시 전공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이거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궁금해서 좀, 갑자기 실험실에 그러니까. 우리 기계는 졸업하면 다 저 현장으로 빠져요. 근데 이 식물공학이 연구 쪽이에요, 이게? 네, 연구 아니면 뭐 공무원 쪽으로 많이 빠지고. 아, 네. 아, 맞다. 공무원에서도, 아, 이거 살림 녹화 있다. 그런 아, 살림실이 있다. 지도사 쪽도 많이 빠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본인은? 저는 이제 랩실에서 몇 개월 해봤는데 도저히 저랑은 안 맞는 거예요. 실험을 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 물질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다른 걸 알아보자. 졸업하고 뭘 할까 알아보다가 그 내일 배움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통해서 진짜 솔직하게 사실 기계가 저 잘 몰랐어요. 캐드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한 달에 수업을 들으면 자격증도 딸 수 있고 한 달에 수업을 들으면? 아, 한 달간 수업을 다 들으면 한 달간 빠지지 않고 수업을 잘 들으면 자격증도 6개월 동안 하면 자격증도 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직업학교에 어떤 현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번 계속 풀어봐, 이거 지금.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고 그다음 이제 돈도 준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네, 또 그러는 거예요. 지원금을 뭐 준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게 그 학원이죠? 학원, 그쵸? 그 다녔던 그 학원에서. 네,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처음에 이제 자격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원래 산업기사가 전공을 하거나 대학을 나와야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산업기사를 따려면 어느 정도 그쵸. 자격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그냥 준다니까. 네, 그거를 6개월만 들으면 줄 수 있대요. 그냥 시험을 통과하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왕 6개월 수업 듣는 거 열심히 좀 듣고 자격증 따고 그냥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도전했던 건데 계속 진로를 이쪽으로 갈지는 사실 몰랐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식물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거기도 따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어요? 그 분야도? 저희는 뭐 식물 보호 기사나 아, 식물보호? 네. 오, 그렇구나. 그걸 혹시 땄어요? 네, 저는 식물 아, 야, 그럼 자격증이 지금. 그렇구나. 그럼 지금 기사는 식물 쪽 가지고 원래 전공 쪽이시고 네. 지금 산업기사, 기계제도 기능사 있는데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학원에서 따셨다 그러면 혹시 이건 검정형을 따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공계이기 때문에 검정형 시험을 보신 거예요? 과정평가형 시험을 보신 거예요? 저는 산업기사는 과정평가형을 딴 거고요. 아, 네네. 기능사는 네. 검정형을 딴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말씀하실 때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 지금 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그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 과정평가형 자격증에 대해서 이건 자격증이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 원래 있던 거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차별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뭐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기계적인 산업기사가 검정으로 땄던 산업기사 그 과정평가로 땄던 법적 효력은 똑같기 때문에 뭐 그런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그러면은 한 달 만에 딴 거예요, 이거를? 과정평가형은? 과정평가형 아니요.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고 한 2개월 동안 더 실기 준비해가지고 딴 거죠. 그래요? 그러면 기계제도 기능사는 왜 땄어요? 산업기사 준비하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도 많고 기능사는 자격 요건이 없어도 딸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왕 하는 거 2개 다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계 쪽에서 기사 자격을 딸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어도 뭐 목사인데 지장 없으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이걸 본인이 땄어요? 본인 전공을 어때 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쵸. 또 같은 그 식물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배신자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거의 군기 세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어쨌든 식물은 이제 그냥 전공이고 했는데 그래도 같은 어떤 이공계로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같은 이공계로 봐야 돼요? 아니면 아예 별개로 봐야 돼요? 기계공학하고는?
완전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완전 별개로. 네. 대학 자체가 기계는. 그러면은 공부를 아예 처음 맨 땅에 헤딩하면서 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어쨌든 기계설계 산업계사나 기계제도 기능사 취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면사라고 하는 직업이 본인의 전공과 아예 상관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그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자격증의 역할이 어때요? 뭐 10점 만점 중에 10%, 그러니까 100% 중에 네. 몇 프로 정도 본인의 어떤 경력 개발에 기여를 했다고 보세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자격증이 없었으면 100% 취업 안 됐을 거다. 그래서 보실 수도 있고, 네. 뭐 자격증이 없어서 나는 여기 취업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셔도 어느 쪽이세요? 저요. 없었어도 취업은 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취업은 했을 것 같은데. 도면사 쪽으로? 네, 도면사 쪽으로 취업은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격증 덕분에 조금 더 이득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돈 좀 더 주셨나요? 아니요. 면접 볼 때나 이럴 때 그래도 그냥 캐드만 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나름 기계 이해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 그랬거든요. 도면사에 이것도 뭐 라이센스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 없다 그러셨는데, 그럼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도면사를 할 수 있다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면사는? 도면사는 그쵸. 캐드 능력자. 캐드 능력자? 네, 그러면은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러면은 그 실무 쪽에서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기계공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네. 그냥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네. 그러면은 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전공자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맨 땅에 이제 헤딩을 하셨다잖아요. 공부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뭐 여러 가지 힘들었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부분 한 가지. 저는 첫 수업이 제일 힘들었어요. 첫 수업. 모든 용어가 다 새로운 거예요. 다 난생 처음 듣는 용어고. 그렇지. 제가 생각하는 선반은 말 그대로 선반. 그쵸. 물건 올려놓는 선반. 학자 선반만 할 때 그 선반. 그래서 선반 얘기하시길래 그런 선반이구나 계속 듣고 있는데 뭔가 달라요. 뭔가 대형이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네? 이러고 봤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인터넷 쳐봤더니 선반이 그 선반이 아닌 거예요. 그거부터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당황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게 수업을 잘못 들었나. 절삭 뭐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 가서 맨날 복습 다시 하고. 복습하고. 네.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뭐 제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과정평가형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과정평가형 시험을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비전공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전공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조금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하는 누구나 다 딸 수. 그러니까 본인도 비전공자였고 어차피 근데도 자격증 두 개 따셨고 여러분들 이거 좀 보시고 힘을 좀 얻으십시오. 여기 지금 비전공자. 근데 또 이런 영상 나가면 또 과정평가형이라 또 그렇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난 좀 그래. 그래도 기능사는 저인데. 그렇죠. 기능사도 있어요. 거기가 검정형으로 땄습니다. 검정형으로 땄습니다. 네, 검정형으로 땄습니다. 일단 용어가 처음에 첫 수업이 제일 어려웠고 용어 관련된 게 너무 어려웠다. 낯설어서. 뭐 이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본인은 일단 가정평가형으로 따긴 했지만 그 검정형이 됐던 가정평가형이 됐던 어차피 기계설계 산업기사라고 하는 시험을 어쨌든 다 봤잖아요. 본인이 봤는데 지금 후배들, 그러니까 후배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 후배가 아니라 기계설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공부 방법이나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실기 분야가 됐던 필기 분야가 됐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필기, 실기 둘 다 기출을 정말 많이 봐야 되고요. 필기 같은 경우는 CBT 시험이니까 그쵸, 네. 기출 위주로 정말 많이 보시고 기출 보면서 개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려봐라. 그러니까 도면을 저희가 보고 그려보라 하잖아요. 그거를. 그때 이해가 안 가도 일단은 인벤터로 어차피 인벤터로 그리는 거니까 그려보고 뭔가 잘못됐네 싶으면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넉넉히 모르겠다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보고 하다 보면 또 비슷한 구조가 계속 보이거든요. 실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느는 거니까. 그 제가 지금 알기에는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기계제도 기능사, 그러니까 지금 기계적인 산업기사라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시청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네. 실기 같은 경우는 검정형이 됐던 과정평가형이 됐던 그 채점 기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필기는 좀 달라요. 필기는 내부 평가하고 외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실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에서 네. 실기 점수를 굉장히 잘 맞으셨어요. 88점 맞으셨어요. 네.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어떻게 그 비결? 아, 비결.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좀 실기 점수는 사실 이렇게 뭐 80점 이상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근데 이제 놀랬던 게 2020년, 19년, 20년 사이에 좀 높게 나왔어요. 사실 이게 채점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점수를 잘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높게 나왔는데, 그 전에 저는 80 넘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88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또 90점 맞으신 분도 있다고,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때 그리신 걸 또 제가 봤어요. 네. 거의 뭐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도면을 그리셨는데, 그런 팁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팁이요? 네, 도면이 가장 쉬웠어요.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에서 네. 실기 점수를 굉장히 잘 받으셨어요. 거의 뭐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도면을 그리셨는데, 좀 그런 팁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팁. 실기 팁. 일단 첫 번째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많이 그려봐야 돼요. 계속. 근데 그 많이라는 게, 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좀 이렇게 기준이 없잖아요. 아, 그런가? 그러면은 그냥 시험 보기 전에 몇 개 아이템은 정도는 해줬다. 몇 개. 과제를 몇 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기준이? 그래도 60개. 저 60개 넘게 하지 않았어요? 뭐 60개 정도는 뭐 했는지 모르겠죠. 일반 사람들한테 여기 요즘 보기 전에 60개 그러면은 매일 그러면은 매일 하나씩 과제를 그래도 2달이야. 네. 그잖아요. 네. 네. 최소한 이 정도 그리면 60점 맞을 것 같다. 과제 수. 와. 진짜 모르겠다, 그거. 그건 모르겠다? 본인은 한 얼마 정도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그렸던 그쵸. 내가 봤을 때 한 60개 정도 60개는 넘게 그린 것 같아요. 60개 치킨. 어쨌든 뭐 많이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사실 그 실기를 60개씩 그릴 수 있는 분들이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마 그렇게 이 도면사님은 이제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여러분 뭐 자의적인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한 20개 이상은 그려봤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지금 도면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본인의 어떤 그 직업하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진로 계획은 모르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더 취득하고 싶은 이 기계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세요? 혹시 앞으로? 앞으로요? 네. 아니요. 없어요? 있다면은 이제 기사. 혹시 변리사 준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거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전국에 계신 변리사님들 미래 경쟁자까지. 극대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좀 그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변리사 어떠시냐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변리사에 대한 꿈은? 전 접었습니다. 접었어요? 네. 그렇구나. 좀 어떤 게 제일 힘들어서? 제가 변리사 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난 멋있게 도면도 본인이 막 그려가면서 잘할 것 같았는데 좀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공무원 쪽에도 이 식물 관련된 직종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저 기억이 나는데 식물 보호도 있고 그쪽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나요? 혹시 친구분들 중에? 제 주변에는 공무원으로 가는 친구 있어요. 그렇구나.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근무하시나요? 그런 분들? 산림청 같은 데서 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모르시고. 네. 어쨌든. 아니면. 산림청인가? 네. 본인은 그런데 혹시 관심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 우리 저희 도면사님은 앞으로 계속 이 도면사를 하시겠다. 네, 그쵸.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계속 이 도면사라고 하는 거는 뭐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 진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도면사가 더 잘 되면 뭐 도면도사 뭐 도면술사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회사에 소속돼서 도면을 그리면서 외주를 띄는 거예요. 도면 건당으로 용돈 벌듯이 이제. 아, 그러면 기존에 소속된 회사가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도면을 그리면서 기계 쪽 아니 전공자다 이러면은 명세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더라고요. 회사마다 달라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네. 명세사라고 하는 것도 경험이 네, 가능한 하면서, 거죠. 그러면은 본인은 지금 어떻게 도면만 그리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처음에 도면 1년 정도 도면 그리다가 2년차 됐을 때 명세서를 썼었어요. 기계 쪽 썼었는데 일이 조금 줄면서 저는 그냥 앞으로는 도면만 그리기로 했고 명세서는 쓰지 않기로 해가지고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다른 데나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세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른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면사로서 뭔가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뭐 풀이 너무 작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명세서 작품을 쓰면.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네,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럼 제가 이거 단도직입 좀 물어볼게요. 도면사하고 명세사하고 똑같은 특허 서류 만든다고 했을 때 네. 누가 더 수익이 좋아요? 명세사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지금 혹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직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분이 변리사,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명세사, 맞아요. 그 다음에 도면사. 맞아요. 도면사 밑에는? 도면사 밑에는 없죠. 도면사 밑에. 아주 솔직한 답변.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본인도 앞으로 그럼 명세사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실 의향이나 그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도 명세서 쓰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는 아까 보수나 급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네. 매거나 주시면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금액이 오픈되게 되면 선입견이 생기고, 그래서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픈을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고 나중에 이제 계속 이거 도면사를 하실 거죠? 도면 그리는 일을 하실 거죠? 네네. 결혼해도? 네. 그럼 이제 나중에 40대, 네. 이제 50대를 바라봤을 때, 50살이 돼, 이제 본인이. 네. 50이야. 그러면 도면사를 하면서 본인이 얼마 정도를 벌었으면 좋겠다. 희망급여. 그때 나이가 됐을 때. 이건 도면사가 성취 가능한 금액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아니라 50 정도 내가 지금 그런 경력이 나오잖아. 뭐 네. 몇십 년,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그때 하면 얼마 정도? 연봉 5천 받지 않을까요? 5천? 5천 정도? 좀 소소하게. 근데 거기다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명세서를 같이 쓴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느나요? 금액이? 네, 훨씬 올라가요. 아, 그러면은 이제 5천 정도 이제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맥스가 아니라 그쵸. 거의 플러스해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네, 확실히 이쪽은 건당인 것 같아요. 건당. 네, 건당 돈이 되니까 어. 자기가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돈이 좀 바뀌는. 도면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뭐 계속 할 수 있어 이러면 외주로 계속 하면 돈은 그만큼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제 몸이 힘든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은 어떻게 몸이 좀 힘들 만큼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만 물어보면은 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 직업 대충 어떨까 이제 느끼실 텐데, 친구나 친인척이 본인하고 동일한 곳에 취업을 한다 그러고 여성이 아니더라도 성별에 상관없이 주변에 뭐 후배들이나 아는 사람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좋아하는 사람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네가 하는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추천을 할 입장이에요?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저는 추천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면 그리는 일을 해도 도면사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특허 쪽에 있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라고. 특허 쪽 아니면 사실 도면사라고 하는 명칭은 거의 쓰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네, 저도 못 보긴 했는데. 아, 그냥 엔지니어로? 그쵸. 그냥 어, 캐드 쓸 수 있는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지금 쭉 우리 인터뷰하는 쭉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좋죠. 좋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막판에 이쪽으로 오지 마. 아, 이게 제가 꾸준히 공고를 보거든요. 모집 공고. 아, 도면사를 네. 얼마큼 구하나 꾸준히 보는데 많아봤자 한 달에 한 건 정도. 아,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쭉 봐왔는데 올라왔던 데만 올라오거나, 지금도 아마 사람인 들어가면
지금 찍는 시점에 한 개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없어요. 도면사를 안 구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 도면사 한번 해볼까? 뭐 하실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뒤져보고 없으면 뭐야 뽑지도 않는데 왜 이럴 수 있겠네? 근데 그만큼 한 번 들어가긴 힘든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본인 자랑하는 것 같아. 저는 운이 좀 좋아서 저 때만 해도 그래 조금 있었거든요.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우리 도면사님하고 잠깐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계 쪽의 특허 양 자체가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이 준 것 같다. 대신에 요즘 특허의 어떤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 편중돼서. 그래서 기계 쪽이 좀 줄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거.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네, 정확한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죠. 그러면은 네.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언젠가는 좀 다시 많아질 가능성이 좀 보여요. 기계는 계속해서 있을 것 네, 같다.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지금 살짝 좀 힘든 시기인 것 지금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지금. 맞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 지금 이거를 하시면서 본인의 직무 쪽에 개인적인 건 제가 알 필요가 없고 직무 쪽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계속 기계 쪽으로 개발하실 건지 아니면은 본인 전공도 뭐 다르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좀 더 개발하실 계획이 있다. 그거부터 좀 나눠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계속 이게 도면사로 네. 일을 할 아, 그렇지. 거예요. 아까 네. 40대, 50대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뭐, 도면사가 좋은 게 또 하나가 재택이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 예. 집에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잖아요. 근데 재택하게 되면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네.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급여가 적다든가, 아니면 일 양을 많이 준다든가. 많이 주고. 그런 게 있어요? 다 똑같은데 대신 이제 좀 소통이 좀 불편하고 뭐 물어봤더니 그냥 사진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프로그램을 다룰 거 아니에요? 네. 뭐가 다르실지 모르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또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네. 지원해준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쵸. 이게 또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리사님에 따라서 물론 다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그런 분들 저 들었어요 얘기를.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프로그램이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 캐드 쪽에. 맞아요. 본인은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변리사님이 사주셨다고. 그쵸. 저희는 변리사님 돈 많으신가 봐. 얘기하기 그냥 확 사줘요? 필요하다 하니까 인벤터랑 캐드 그냥 사주셨어요? 네, 프로그램 해줘가지고. 야, 회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정품을 쓰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기계연금술사는 대한민국 기계공학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